만약 기본적인 사용법과 모델링하는 과정 그리고 하여튼 한번 시험 맥스로 하는 학생들 때문에 시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야 시험 문제는 툴 두 개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야에서 화면 설명은 우선 메뉴가 있습니다. 쭉 그쵸? 메뉴가 쭉 있고 이 메뉴 중에 이 윈도우까지는 불변 메뉴예요. 즉 변하지 않아요.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윈도우 이후로 있는 이 메뉴들은 변해요. 뭐에 따라서 여기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나의 어떤 작업 영역에 따라서 여기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3D의 작업 순서는 모델링, 뭘 뭔가 만들어야겠죠.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텍스처를 줘야겠죠. 텍스처 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쪽에서. 근데 이쪽까지 사실은 올 필요 없고요. 이 텍스처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서 텍스처를 주는 과정, 매터리얼과 텍스처를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모델링, 텍스처링.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됐다. 그러면 리깅을 하게 됩니다. 리깅이라는 거는 이제 캐릭터의 경우에 리깅을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를 만들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런 세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걸죠. 그래서는 애니메이션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이제 실제적인 렌더링을 걸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인기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알아보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 이쪽은 이제 스테이터스 바라 그러는데 이거는 보시면 뭐 오픈 그쵸? 오픈 이거는 세이브 이거는 언두 리두 그리고 요 이제 클릭해주면 이제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에서 정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쵸? 폴리건 넙스 이런 식으로 일단 all object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select by object type이에요. 즉 만들어지는 개체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을 끄면 선택이 안 되지는 거예요. 커브 면, 그러니까 메쉬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서페이스, 메쉬 이런 애들 그다음에 레티스 라든가 이런 디포메이션 오브젝트, 파티클, 렌더링 관련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 바 같이 이렇게 꺼내놓고 다시 리깅에서 조인트를 하나 만들고요. 다시 핸들, IK 핸들 주시고요. 그다음 create, write, write를 주시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다 얘를 자 볼게요. 자, 핸들을 끕니다. 핸들을 끄면 이 여기 있는 원래는 이게 선택돼야 선택이 안 되죠. 키면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다음 조인트를 끄면 조인트 선택이 안 돼요. 메쉬 끄면 메쉬 선택이 안 돼요. 선택하면 다시 키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을 셀렉트하는 오브젝트 타입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스테이터스 바는 여기는 이제 컴포넌트 타입입니다. 컴포넌트 타입은 각각의 어떤 오브젝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를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만든 상태에서 지금 버텍스 자 컴포넌트 모드 오시고요. 자, 내가 버텍스를 했다. 그럼 이제 뭐가 되죠? 버텍스 모드. 내가 엣지를 했다. 뭘 되죠? 엣지. 내가 페이스 모드. 페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모드에 대한 선택을 할 수, 그러니까 하위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컴포넌트 모드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잘 쓰지 않아요. 그쵸? 이건 잘 쓰지 않고요. 왜냐면 저까지 가서 쓸 일이 없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다시 지우고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쉘프라 그래요. 쉘프는 해당하는 이 쉘프 안에 자주 쓰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다가도 언제든지 선택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메쉬 블린 뭐 하나 여볼게요. 미러 컷 해주면 보이시죠? 방금 이렇게 미러 컷 들어오는 게 그게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어떤 해당 명령어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쉘프 안에. 자,
잠시만요. 네. 일단은 네, 쉘프까지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이거 이제 뷰포트예요. 보통 내가 보실 바와 같이 이제 퍼스펙티브 뷰, 즉 이렇게 투시가 들어간 퍼스펙티브 뷰로 구성되어 있고요.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카메라 회전, LMB라 그래요. LMB. Alt를 누르고 마우스 미들 버튼, 미들 버튼은 없죠. 네, 휠을 드르륵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 근데 휠을 누르세요. Alt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해서 드래그 앤 이렇게 뭐야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 팬이 돼요. 다음은 Alt 누르고 RMB 즉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네, 드래그 해보면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네, 천천히 줌인 줌아웃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화면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마야에서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스페이스바 딸카 네, 하면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이렇게 포뷰로 바뀝니다. 이거의 아이콘은 이거죠. 네, 여기 레이아웃 버튼 중에 요거예요. 네. 자, 다시 이거 누르면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되는데 스페이스바로 딸칵 한번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스페이스바에 한번 누르면 확대, 축소.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 축소. 스페이스바는 마우스 커서가 있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게 해줍니다. 네, 됐죠? 다음 내가 이제 무언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폴리곤 탭 여기서 쉐이프 선택해서 만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선택하지 않고 즉 빈 곳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아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 해당하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보여줘요. 단축 아이콘들. 자, 이 중에 폴리 실린더 자 하면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놓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Shift 누르고 우클릭. 그럼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야가. 자, 그래서 다시 보면 폴리 큐브 클릭, 드래그 앤 드랍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Shift 누르고 이번에는 자, 할 건데 이번에 지금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을 끌게요. 끈 상태에서 Shift 폴리스피 하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줘요. 즉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 잠시만요.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의 역할은 뭐 이게 옵션이 어떤 옵션이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을 조정하면서 다시 얘를 체크해주고 다시 Shift 우클릭 하셔서 폴리 큐브 하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끄시고 선택하지 말고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 끄고 다시 Shift 우클릭해서 폴리 실린더 네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Shift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그 뭔가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네, 폴리스피어 그렇죠? 인터랙 잠시만 선택된 또 다른 게 뜨죠. 네, 이건 좀 이따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 체크해주고 폴리스피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는 채널이라는 곳이에요. 채널이라는 곳에서 정보값을 가져요. 뭐 이동에 대한 정보와 회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갖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쳐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네. 쭉 내려보면 얘가 shape, 즉 이제 어떻게 뭐 나올 거냐, 뭐 형태, 뭐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이거고 인풋은 얘한테 사용된 명령어들이 나열되는 곳이에요. 자, 지금 얘를 내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기서 조정해주면 바뀌죠. 그렇죠? 얘를 서브디비전 엑시스 축 방향으로 얼마큼 나눠줄 거냐 12 이렇게 어떻게 해줄 거냐 6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인풋에서 내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볼까요? 자, 다음은 Q 선택 W 이동 그 다음에 회전 크기인데 QWER이에요. 순서대로 Q 선택 W 이동 E 회전 R 스케일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여기는 QWER의 특성은 Select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도 함께 한다고요? Select. 그렇죠. Select하고 스케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자,
무브 툴 W 무브 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막 헛성아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럼 얘가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잡으면 이렇게 얘를 잡으면 free. 자, 그래서 x축 방향 빨간색 x축 z축 보이시죠? 여기도 바뀌는 게 지금 z축 그다음에 y축. 네. 얘도 선택해서 네. 얘도 역시 바꿀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 인풋에 가서 보이시죠? 여기 폴리콘 클릭해주면 만들었던 명령어와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네, 쓰여진다. 5, 탭, 그쵸? 그 다음에 20 싫다 4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정보들 또 내가 또 했던 명령어들을 바꿀 수 있어요. 채널에서의 이쪽의 역할은 채널에서 이거의 역할은 뭐다? Translate, Rotate, Scale에 대한 거를 네,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네. 이동. 자 보시다시피 마야는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축을 가져요. 3D니까 그쵸? Y축 높이, X축 길이, 그 다음에 깊이 Z축. 이게 맥스하고 약간 달라요. 맥스는 Z가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깊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딱 해서 보면 Alt, 미들 버튼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동 툴은 이런 식으로 쓰고요.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회전하고 싶다. 그럼 다시 회전 툴 보이시죠? X축으로만 회전, Y축으로만 회전, Z축으로 회전. 이거는 뭐예요? 프리. 네. 보이는 축에서의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프리 로테이트를 해줘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동 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잠깐 보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위에서 약간 자 움직여 볼게요. 자 어때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각도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각도의 90도인 면을 만들어서 가상의 면을 만들어서 거기서 프리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얘 정확한 위치는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움직여서 확인하는 것보단 네, 요 각 세 개의 뷰, 탑, 프론트, 사이드 뷰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만들어 주시고요. 올려봐서 이렇게 Y축으로 올려줬죠. 자, 다음은 1번 눌러볼게요. 1번 네 아무 변화 없죠. 2번 부드러워지죠. 3번 이렇게 1번 2번은 서브디비전인 상태 서브디비전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상태 이거는 폴리건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이거는 이제 스무스 상태로 보여주는 걸 말해요. 1번 2번 3번 1번 자 볼게요. 자 얘를 합니다. 다시 얘를 복사할게요.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에요. 마에선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를 하면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까지 한 번에 해줘요. 컨트롤 D 된 거예요. 근데 쌤 되긴 뭐가 돼요? 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복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자 그쵸 보이시죠? 같은 자리에 복사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스케일 툴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보는 면을 보고 싶다. 이럴 때 4번을 누릅니다. 뭐라고요? 4번 하면 와이어프레임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만 보이고 자 여기 보면 녹색, 빨간색 요런 또 평평한 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가 얘를 잡으면 Y축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보이실 거예요. Y축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X하고 Z축만 줄어드는 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을 빼 Y축과 Z축만 늘어나는 거예요. 보이시죠? X축은 늘어나지? 다시 내가 얘를 하면 Z축 빼고 X하고 Y축만 늘려주는 거예요. Z축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Z축.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늘어나지가 않죠. 보세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다시 X축으로 쭉 늘려주시고요. 다시 이동투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컨트롤 D 복사해서 다시 또 갖다 놓고요. 다시 또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오고요. 다음은 회전시킬 거예요. 90도. 90도 회전은 여기다 바로 Y축에다 90도 써도 되는데 자 보세요. J를 누르고 있어요. 키보드 J. J를 누르면 스냅이 먹어요.
해보세요. 딱 따다다다 딱 그쵸? 15도씩 지금 스냅이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요. 스케일 툴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X축으로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됐죠? 다시 컨트롤 D 해서 이동 툴 해서 다시 또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 이제 면의 구성을 보고 싶다 이러면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와이어프레임 온쉐이드고요. 그럼 이렇게 면이 구성된 걸 보여줍니다. 자 다시 얘 선택해서 컨트롤 D 해서 다시 회전시켜 주세요. 뭐 눌러주냐고요? J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면 네,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시 J 누르고 두두두두 뚝 네, 됐죠. W 다시 여기서 위치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탑뷰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어때요? 얘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죠. 그렇죠. 여기 위치 다시 또 컨트롤 D 해서 이동 됐죠. 그럼 다시 얘를 클릭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또는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빼고 싶으면 컨트롤 아시겠죠? 그리고 Shift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는데 Shift 누르고 이렇게 쭉 해줘 보면 한 번 선택한 애는 선택해서 빼주는 거야. 그쵸? 뭔 말인지 알겠어요? Shift로 드래그 앤 드랍 해보면 잘 보세요. 내가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다시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쭉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전체를 다 선택해요. 근데 아까 전에 선택한 애들은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니까 선택에서 빠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내가 다시 선택한 거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Shift 누르고 클릭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드래그 앤 드랍 선택 다시 컨트롤 D 해서 다시 이동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얘네들은 윈도우의 하이퍼그래프에서 잠깐 보면 계층 구조가 없어요. 즉 얘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란 얘기죠. 그렇죠. 내 애들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얘 툴 세팅에서 이게 월드가 아니라 오브젝트라면 각자의 축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 오브젝트의 축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의 축을 이렇게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자의 축이니까. 하지만 월드 축에 맞춰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월드 축에 맞춰줬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 축으로 하면 회전했기 때문에 축이 바뀌었죠. 아까 그쵸 지금 회전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자 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나중에부터 얘기하기로 하고요. 볼게요. 자 다음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얘들이 각자 축으로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층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얘네들과 그러니까 자 볼게요. 얘네들 쭉 선택.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Shift 누르고 선택 해주면 얘가 녹색이 돼. 항상 녹색으로 선택된 애가 맨 마지막에 선택된 애야. 그래서 얘 선택하고 Shift 그리고 나서 P 페어런츠 단축키 키보드에 P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자 어때요? 얘네들이 지금 뭔가 네 연결되면서 누구의 밑으로 왔어요? 얘의 밑으로 왔죠. 그쵸? 보이시죠? 이게 페어런츠예요. 페어런츠는 부모만 선택하면 자식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얘들은 자식이죠. child, parent. 그리고 다시 얘는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얘는 얘 형질이 바뀐 건 아니야. 관계가 바뀐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부모를 선택하면 그 상태로 멈춰야 하는 거야. 그 자식들은 그 상태로 멈춰. 니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뭐 해도 일단 부모가 선택되면 그 상태 그대로 네 누굴 따라와야 돼? 부모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제일 안 될 거야. 왜? 부모님인 너희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희들 말을 잘 듣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쨌든 네. 마야는 네, 그렇습니다. 마야에서의 페어런츠는 부모가 우선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언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해놨고
일단 십자가부터 만들면서 익스트루드 와이즈 하위 요소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명령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자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누르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 상태에서, 즉 오브젝트 모드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떠요. insert, attribute, multicut 이런 것들. 근데 아직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우클릭 해볼게요. 그냥 우클릭하면 얘의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서, 그쵸? 오브젝트 모드 지금 방금 하고 있는 거 엣지 모드 뭐죠?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엣지 모드. 다시 오브젝트 모드 엣지. 다음 버텍스 모드는 뭐겠어요? 정점, 점을 선택해 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이동하게 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오른쪽 클릭 페이스 모드. 네. 면을 선택해서 면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해당하는 모드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를 보려면 Shift 누르고 우클릭.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은 지금 페이스 모드에서 쓸 수 있는 거야.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페이스 모드에서. 다음에 엣지 모드에서 엣지 선택하고 다시 해보면 네, 역시 엣지 모드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다시 버텍스 모드에서 네, 쓰는 명령어들. 그쵸?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 페이스 모드에선 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개만 선택할 땐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면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우클릭 많이 쓰는 명령어가 나와요. 이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Extrude Face 해주면 이런 매니플레이터 툴이 뜹니다. 어떤 명령어들은 툴에서 바로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옵션을 네,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크니스 올리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트랜스 Z 네, 이렇게 옵셋은 뭐 할 필요 없고요. 디비전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키패스 투게더가 제일 중요한 건데 키패스 투게더는 끄면 이렇게 따로 각자의 면이 하나의 이런 걸 네, 각자의 면을 생성하면서 따로따로 방향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키패스 투게더 하면 선택된 면들이 연결돼 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게 해줍니다. 네, 끄고요. 다시 얘를 만약 이 상태 내가 다시 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월드 축으로 바뀌게 돼. 자, 뭔 소리냐면 얘는 지금 각자의 지금 Z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면의 Z축 방향, 이 면의 Z축 방향, 월축하고는 달라요. 면의 이 높이 방향이 Z축이에요. 여기선. 그리고 X축 방향, 각자 면의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렇죠? 각자 면의 X축 방향이 지금 보이는 맛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같이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얘를 전원 버튼 딱 클릭해주면 가운데로 오면서 월드 축에 맞춰줘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네, 같이 움직임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같은 한 방향으로. 그렇죠? 다시 하면 각자 방향이니까 달라요. 아예. 그렇죠? X축이 각자 면의 X축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Z축은 똑같아요. 거의. 왜냐면 이 면의 직각인 면이 Z축이에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 면의 직각인 면이 익스트루드 페이스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다시 또 G 해서 익스트루드 페 G는 같은 명령 반복이에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단축키가 아니라 방금 했던 명령을 또 한 번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쌤 왜 굳이 이렇게 하나요? 네, 왜 굳이 이렇게 했어요? 면을 이렇게 네,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뭔가 있어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됐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전도 돼요. 이렇게 해보면 그렇죠?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툴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음은 무브 툴 한번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요게 무브에 움직이는 거. 요 앞에는 스케일 툴이에요. 이 면의 스케일 툴. 자, 한번 딸칵 클릭해 주면 가운데가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가운데가 뭘로 바뀌었죠? 스케일 툴에 엑스와이트 동시에 늘어나는 이걸로 바뀌게 되죠. 익스트루드 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멀티컷을 볼게요. 멀티컷은 어떤 모드에서든 다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클릭해서 엣지 모드,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 뭐 있어요? 멀티컷. 그쵸? 네. 다시
버텍스 모드 선택하고 시프트 클릭 뭐 있어요? 멀티컷 있죠. 네.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 놓고 자 멀티컷 멀티컷은 말 그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게 빨간색이 됐다. 그러면 이 엣지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이렇게 했다. 여기 정점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움직이는 거죠. 클릭하고 지금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네.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바다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정점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엣지에서 시작한다. 정점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면에 와서 클릭해주고 다시 또 클릭해주면 이렇게 다 했죠. 다 했으면 오른쪽 클릭. 이 명령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오른쪽 클릭 보이시죠? 네, 계속 돼요. 다시 클릭해서 여기도 이렇게 나눠주겠다. 다 했으면 오른쪽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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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Q 선택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버텍스가 난 여기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선택하고 네. 떨어져 있으니까 선택하고 다시 얘를 누른 다음에 머지 버텍스를 해주게 되면 이 두 버텍스의 거리의 가운데로 합쳐줘요. 보이시죠? 이렇게 합쳐줘요. 근데 이게 싫다. 난 얘를 이쪽에 갖다 붙이고 싶다. 그럼 잘 보세요. 선택하고 더블 이동 툴 누르고 V 누릅니다. 뭘 누른다고요? V.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면서 여기가 활성화된 게 보여요. 이거는 스냅이에요. 무슨 스냅? 버텍스 스냅. 자, V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은 어떤 점들로 얘가 이동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얘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실제로 점이 몇 개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개죠. 아직 합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동만 시켜준 거예요. 일로. 그래서 다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두 개를 선택해주고 다시 시프트 클릭 머지 버텍스 해주면 이렇게 정점이 합쳐집니다. 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시프트를 누르면 어쨌든 단축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보여준다. 자, 이 중에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하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툴의 잠시만 다시 누르고 선택하고 있는 툴의 옵션을 바꿀 수 있어요. 옵션이나 선택한 잠깐만요. 컨트롤 누르면 볼게요. 버텍스 모드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하면 내가 해당하는 얘들을 어떤 버텍스인데 얘를 페이스로 투페이스 이렇게 페이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해당하는 페이스들로 다시 페이스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해서 투 버텍스 하면 버텍스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다음은 다시 오브젝트 모드. 버텍스 잡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봐줘요. 이게 뭐냐면 해당하는 명령어의 옵션들이에요. 시미트리라는 건 대칭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이 회전 살짝 시켜볼게요. 자, 자, 오브젝트 모드. 자, W. 자, 버텍스 모드. 자, 하나 선택하는데 지금 얘가 선택된 게 보이죠. 그쵸? 근데 나는 얘를 대칭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툴 옵션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클릭 하면 이렇게 떠요. 이 중에서 아까 봤던 축을 바꾼다. 오브젝트로 할 거냐, 월드로 할 거냐. 네. 그리고 이렇게 뭐 프리저브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셀렉트 또 가보면 이렇게 셀렉트 소프트 셀렉션 뭐 이런 것들. 네, 내가 이렇게 이 툴 옵션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다 올라가면 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다시 시미트리 가면 시미트리 체크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대칭이 돼서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이번에 시미트리. 근데 시미트리가 지금 오브젝트 축으로 오브젝트의 중심에서 X축 대칭인 거예요. 내가 다시 얘를 Z축으로 해주면 볼까요? 어떻게 되죠? Z축이 선택이 되죠. 회전이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브젝트 축의 중심이니까. 근데 월드로 논다. 자, 잠시만요. 버텍스.
내가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 시미트리인데 이번에 월드 축으로 놓는다? 그러면 되질 않아요. 왜? 월드 축의 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된 애를 찾기 때문에 얘는 찾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뭐 간략히 했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스 모드, 페이스 지우고요. 자보다 실수로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연결, 메꿔주는 명령은 사실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볼게요. 엣지 모드에서 어떻게 이 엣지와 이 엣지를 선택하고 Shift 클릭 많이 쓰는 명령어 해서 브릿지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돼요. 브릿지 디비전 올려주면 이렇게 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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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나눠지면서 또 연결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디비전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엔 정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마냥 올리는 건 마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페이스 모드 선택 지우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 선택 다시 뭐가 있어요? 어펜드 폴리건 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로록 오고 다시 엔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펜드 폴리건 툴이라는 걸로 면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스 다시 선택 다시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엣지 모드에서 선택 구멍 난 여기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필홀 해주면 구멍을 메꿔줘요. 이 필홀은 여러 개 쓸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페이스 볼게 하나 둘 셋 지워주시고요. 엣지 더블 클릭하면 여기 따라서 해줘요. 더블 클릭 됐죠? 연결된 요 선택했죠. 다시 필홀 해주면 이렇게 메꿔줍니다. 근데 얘는 원래 있던 엣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근데 난 그럼 엣지가 필요한데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요? 뭐 해주면 되겠어요? 오브젝트. 자, 멀티컷으로 요 정점에서 요 정점을 나눠줘. 다시 여기서 여기도 나눠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다시 라이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라이트. 자, 지금 4번은 아까 얘기했죠. 와이어프레임 모드. 5번은 쉐이드 모드. 6번은 텍스처 모드. 지금 텍스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시 그래서 하이퍼 쉐이드 가서 하이퍼 쉐이드에서 플린 해서 넣어주고 잠시만요. 플린 자 어때요? 나타났죠. 그쵸? 블린을 적용했기 때문에 얘도 적용은 메탈리아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보이시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저기도 역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잘 되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6번은 뭐다? 텍스처 모드. 4번 와이어프레임, 5번 쉐이드, 6번 텍스처 모드. 7번은 뭘까요? 7번은 라이트 모드예요. 라이트 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죠. 자, 라이트를 올려보면 이렇게 그렇죠. 라이트가 적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7번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살짝 저장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마에서 저장을 할 때는 파일로 저장되지만 사실은 얘한테 썼던 모든 얘한테 썼던 어떤 소스들을 나눠서 저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프로젝트 폴더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파일에 일단 set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셋 시키는 거예요. 마이 컴퓨터 D에다가 하나 create 테스트 있다네. 어쨌든 그러면 뉴 폴더 2 이렇게 들어오고 셋
해주면 얘가 셋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초기 폴더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캣 디폴트 워크스페이스, 네, 기본이 되는 작업 환경을 여기다 만들어 줄 거냐는 거죠. 그치? 만들어 주고 하면 보면 뉴 폴더 2가 만들어졌고 요 안에 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지금 요게 끝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선. 자, 근데 얘를 프로젝트 폴더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프로젝트 윈도우 해서 자, 커런트 프로젝트가 뉴 프로젝트 2 돼 있죠. 뉴 폴더 2 돼 있죠.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 네. 아까 셋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셋 된 거예요. 그쵸? 설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놓고 프라이머리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런 폴더들을 이 안에다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셋 해주는 거죠. 이미지 볼게요.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다가 해주느냐 이미지잖아 그쵸 뒤에 뉴 폴더 2에 이미지인데 소스로 쓸 텍스처에서 쓸 이미지 때문에 소스 이미지에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장 다시 하이퍼 쉐이드 다시 뭐에도 블린 하나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여기에서 컬러에서 요거 체크 무늬 눌러주시고 파일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단 아직 우리는 파일을 안 정했죠. 그쵸?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 네임 경로 찾는 거 클릭 여기에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는 바와 같이 어디로 가요? 바로 뉴 폴더 2의 소스 이미지라는 곳 지가 찾아가십니다. 자동으로. 자 그럼 이거 선택해서 오픈 하면 이렇게 나무 질감이 된 걸 구했어요. 얘한테 이렇게 주면 어때요? 네, 이렇게 입혀지죠. 그쵸?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텍스처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UV입니다. UV란 뭐냐? 3D를 2D로 바꾼 거예요. 왜? 3D 오브젝트에 즉 2D를 입히려면 2D 이미지를 입히려면 이거를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큐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큐브는 UV를 갖고 있습니다. UV 에디터. 네, 이렇게. 네, 얘가 가지는 UV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펼쳐 놓은 거죠. 각 패스를 보면 네, 이게 아랫면이고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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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건 마치 전개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쓰질 않죠. 항상 문제는 그겁니다. extrude face, extrude face. 자, 이런 형태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UV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UV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까 기본에서 빼냈기 때문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페이스는 UV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얘는 UV가 얘는 UV가 얘는 네 UV가 이렇게 면적이 없죠. 면적이 없다는 건 텍스처를 입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UV를 다시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모델링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펼쳐줄 때는 일단 무조건 한번 쏴줘야 돼요. 기본으로. 우리가 주로 플래너를 많이 쓰는데 플래너를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Keep Image with Ratio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얘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뭐 그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자, 일단은 꺼놓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젝션을 어떻게, 즉 어떤 축에서 기본으로 쏴줄 거냐. 자, 즉 얘를 봤을 때 얘 형태가 어디가 제일 잘 나타나요? 정면이에요? 윗면이에요? 옆면이에요? 그렇죠. 옆면이겠죠. 옆면이면 X축에서 쏴주는 거죠. 자, 앞에서 본 형태가 자연스럽다. 즉 사람 같은 것들은 앞에서 쏴줘야겠죠. 그렇죠. 앞에서 정면이 가장 그 형태를 잘 나타내니까. 네. 그러니까 기타들 그러니까 뭐 기타 말 그대로 기타 기타도 말고요. 뭐
자동차 어디서 옆에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맞게 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얘는 X축에서 쏴주세요.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얘가 가진 형태와 일치하지가 않죠. 뭔가 좀 왜곡돼 있죠. 그래서 이 keep image with ratio를 체크하시고 apply 해줘 보면 네, 얘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겹치죠. 역시 여기도. 야, 이래서 우리가 쓰는 게 unfold입니다. 뭐라고요? unfold요. 엣지 갑니다. 엣지 가서 자 선택해 주세요. 얘 찢어줄 겁니다. 어떻게? 잠시만요. UV에 cut UV 엣지. 그리고 이 옵션 체크해주면 잘린 곳이 진하게 표시가 돼요. 돼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엣지, 자, 보세요, 다시. 어, 자, 보더 엣지, 다시 엣지 해서 또 한번 째줘 볼게요. 자, 얘하고 얘는 째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UV에 cut UV 엣지. 자, 보시죠.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거. 그럼 얘는 쬐기 때문에 쬐서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다음은 얘도 쬐 수가 있어요. G 해주면 이렇게 쬐지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접히고 이렇게 길게 펼쳐질 겁니다.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해줘 볼게요. 자, 다시 UV 선택해서 폴리건 UV 언폴드 옵션 언폴드 3D만 체크해 주시고요. 어플라이 해 주시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가 봤을 때 요거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보다 해볼게요. 폴리건 컷 UV 엣지 엣지 G 컷 UV 엣지 폴리건 컷 UV 엣지에서 잘라내 주고요. 이 부분만. 그리고 다시 이 엣지는 합쳐주는 거죠. 여기도 합치는 건 폴리건의 border 슈 하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UV 잡아주시고요. 폴리건 언폴드 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잘 펼쳐집니다. 네, 이게 얘가 가진 UV란 얘기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UV를 펼쳐주는 거니까 언폴드, 그러니까 즉 일단은 프로젝션 해서 쏴주고 형태를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축에서 쏴주고 그러고 나서 언폴드만 해주면 이렇게 텍스처를 위한 이렇게 UV가 금방 펼쳐집니다. 그럼 이 UV를 어떻게 하느냐? 폴리건 UV 스냅샷 찍어갑니다. 리펄도의 이미지라는 곳에 AAA 세이브 이미지 사이즈는 2048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PNG로 그리고 이 UV의 색깔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OK 해주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보면 아까 이미지라는 곳에 있었죠? 잠시만요. 오케이 해주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D에 이미지라는 곳에 AA 열게 보면 네, 이렇게 네, 보이는 걸 잘 안 보이죠?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UV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갖다 놓으면 이제 얘는 이제 이 질감으로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여기가, 이 부분은 요 색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이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을 끄고 컨트롤 쉬프트 S 소스 이미지 타가 하이퍼 쉐이드 새로운 질감 블림 더블 클릭 여기 나타나게 해주시고요. 컬러 가시고요. 파일로 불러올 거고요. 어떤 파일? 자, 해서 얘를 적용시켜주면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잘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보면 깨지죠 이런 데가. 왜? 잘 안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브젝트의 페어런츠 우리가 여러 개를 이제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페어런츠를 시켰을 때는 중심점이 제일 중요해요. 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왜? 이 자식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부모를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얘네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심을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심 바꿀 때는 D 눌러서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 중심을 바꿀 수가 있어요. 중심을 다 바꿨다면 다시 한번 D 눌러주면 이제는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고요. D를 누르면 중심을 바꾸는 모드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가 바뀌는 모드입니다. 이건 버텍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엣지에서 적용할 수 있고 펜스에서도 방금 같은 상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자, 잠시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 모델링을 하게 되거나 사람이나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사실은 모든 오브젝트의 모델링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델링 할 때 이거를 0 이렇게 초기화시켜 놓습니다. 이걸 다 Z도 0 그래 놓고 이제 위로 올려서 이 월드 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순서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잠시만요. 모델링을 하죠. 모델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반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절반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워주면 돼요. 지워주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 선택해서 Add, Duplicate Special 와서 인스턴스 따라하는 애 마이너스 Add Set Reset 인스턴스 그 다음에 스케일 마이너스 1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여기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얘는 버텍스에서 하게 되면 내가 시미트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뭐 그다음에 동물 이런 애들은 이렇게 대칭이 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버텍스가 여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실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삐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예요. 얘를. 왜냐면 정확히 대칭이 돼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따라쟁이인 애기 때문에 이건 따라쟁이죠. 따라쟁이기 때문에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얘를 그러니까 따라쟁이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러 폴리곤에 마이너스 x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벌어진 채 된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끝을 기준으로 미러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렬시켜 주느냐 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정렬시켜 줍니까?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버텍스를 가운데 있어야 될 버텍스들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쭉. 됐죠? 그래놓고 윈도우에 제너럴 에디터에 컴파운드 에디터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폴리곤에 가서 버텍스 X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은 쉽게 말하면 절대좌표 0.149 돼 있죠. 절대좌표 즉 월드 축에서의 얼만큼 떨어졌느냐를 말한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주고 0이라고 바로 입력해서 엔터 눌러주면 얘가 강제적으로 X축은 다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이 되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다시 뭐 해줍니까? 미러 폴리곤 마이너스 축을 해주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이런 거 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모델링 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이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네, 설명은 동영상에 공부해야 될 한번 곳을 보여줘 볼게요. 마야 베이직 마야 001, 마야 002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랑 요거 001, 002 그리고 004 그리고 돌고래 만들기 005 정도 네 이렇게 그리고 네 그리고 UV 네 요거랑 그 다음에 UV가 또 있었는데 하나 가장 UV 베이스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UV라고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그쵸? 이 UV 네. 이 정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